부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이 좀 많이 쉬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저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 5년 많이 절망하셨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나라의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희망의 끈 여러분과 함께 단단히 잡겠습니다. 여러분의 제게 주신 이 명령이 뭡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부패하고 무능하고 국민 우습게 하는 이 오만한 정권 이제 갈아쳐야죠.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의 슬로건이 보이더군요.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라고. 이 위기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이 만든 거 아니죠? 위기를 만들어냈으면 이거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이제 물러나야죠. 그게 민주국가의 책임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어제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군사 독재 시절과 다름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군요. 맞죠? 국민들께서 중앙 권력, 지방 권력, 입법 권력 다 몰아줬죠? 좀 국민들 잘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완전히 국민을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날치기 통과, 상임위원장 독식, 갖은 부정부패, 은폐, 무마, 다수당으로서 할 거 다 했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거를 군사 독재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인데 이 위기 만들어낸 것이 이 민주당 정권이고 또 군사 독재 시절과 똑같은 상황으로 이 나라의 민주주의 후퇴시킨 것도 민주당이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다들 집에 가야죠. 대통령 나온다, 정권 재창출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하냐.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 열을 남겨놓고 정치 교체한다고 떠들었죠.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열망하니까 그거 물타기 하려고 정치 교체라는 말을 했죠. 정치 교체는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고
민주주의 후퇴시켜서 군사 독재와 진배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으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가는 게 정치 교체죠. 무슨 양당제의 병폐가 어쩌고 하는데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하고 국정을 협의를 했습니까? 협치를 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죠? 양당제가 문제가 아니라 일당 독재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당제 한다면서 2년 전에 선거법 바꿨죠? 준연동형 비례 제도로. 그래서 정의당하고 손잡고 제1야당 반대에도 무릅쓰고 밀어붙였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유성정당 만들어서 자기들 도와준 정의당 뒤통수 쳤죠? 무슨 이제 와서 또 다당제 얘기를 합니까? 할 생각 조금도 없고 어떻게든 집권 연장 악착같이 해서 계속 국민들 고열을 빨아먹고 단맛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여기도 집값 많이 올랐죠? 제가 이 28번의 주택 정책 바꿨지만 이거 하나도 효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쇼라는 겁니다. 일부러 집값을 올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게 되면 보수화돼서 민주당 안 찍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바로 이 정책의 기초를 닦고 입안한 그 김수현 씨의 부동산은 끝났다 하는 책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기들의 지지층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부 임차인이 돼야지 자가 보유자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 집을 못 짓게 해요. 이게 서울에 민주당이 10년간 서울시정을 장악을 해서 재건축, 재개발 다 뭉갰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양도세 엄청 때려서 집을 못 팔게 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치솟죠. 그러니까 더 집을 살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더 치솟아요. 그러면 서울 집값 뛰는데 부천 집값 안 올라갑니까? 부천 집값 올라가면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집값 다 올라갑니다. 집값 올라가면 좋습니까? 세금 많이 내야죠. 건강보험료 많이 내야죠. 그럼 전세값은 안 올라가고 월세값은 안 올라갑니까? 우리 서민들 등골이 휘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런 정책이 실수가 아닙니다. 이상한 놈들 아니면은 어떻게 28번을 실수합니까? 그렇죠? 이거 일부러 그런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철진한 운동권 이념에 빠져서 수십 년을 정치권 언저리에서 벼슬자리, 이권,
탑니가던 사람들 한번 잡으면 절대 안 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고통받고 힘든 거 아랑곳하지 않고 자가 보유자가 없어야, 줄어야, 안 생겨야 자기들이 계속 집권한다고 분석해서 이런 주택 정책을 핀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에게 국정과 우리의 미래를 맡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이 서민의 정부라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안 하고 국민 안 속이면 이런 정책을 가지고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코로나 방역 보십시오. 우리 힘없는 서민 자영업자들만 희생시켰죠? 원래 국가가 이런 방역 정책 같은 공공 제한을 걸어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보게 되면 법상 손실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법에 따라 보상해 줬습니까?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하고 손실보상이라는 얘기 꺼내지도 않습니다. 아예. 이 엉터리 정책으로 너무 많이 해줘야 되니까 자기들의 정책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다 드러납니다. 제가 작년에 최소한 50조의 재정을 마련해서 빨리 신속하게 손실보상하고 함부로 영업제한 걸지 말라고 했더니 저보고 포퓰리즘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해가 바뀌고 선거가 코앞에 오니까 또 이 단물을 계속 빨아먹어야 되니까 선거 앞두고 손실보상 얘기를 좀 꺼내기는 하더군요. 그래 제가 그러면 행정부에 얘기해서 50조 추경을 만들어서 국회로 보내라 이랬더니 갑자기 14조짜리 찔끔 선심성 지원 예산을 그것도 새벽에 우리 당에 통보도 안 하고 날치기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당도 사각지대 노인분들에 대한 3조 정도의 지원금 보태서 17조로 합의 통과 본회의에서 시켜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헌법과 법에 따라 여러분들의 권리 행사에 손실본 부분 법에 따라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여러분에게 이 세금 가지고 베푸는 게 아닙니다. 법에 따른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사람들의 권리라고 외면하고 무시했지 않습니까? 이거 해주라고 그러면 대꾸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어제 코로나 확진자 투표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 당 의원들이 선관위에 가서 따지고 항의를 했더니 대꾸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9일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투표해 주십시오. 이거는
네, 고맙습니다. 거기 마이크 켜놨어? 이 마이크 켜놨냐고. 그러니까 왜가 안 들리지. 내 목이 쉬어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어? 마이크가 왜... 시민 여러분, 좀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이 민주당 정권이 대통령 후보로 뽑은 저 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국가 수치 아닙니까? 뭐 대장동 한 건이 아니고 이게 수도 없습니다. 저 무슨 법카, 소고기, 초밥 이런 거는 원래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비리는 파면감입니다. 그런데 다른 비리 되면 이런 거는 약과 아닙니까? 저 대장동에 들어가서 3억 5천만 원 가지고 김만배 일당이 1조 가까이 챙겨왔습니다.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시 개발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많이 만들어야죠. 그럼 이렇게 엄청난 돈을 저 일당에게 다 먹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이라도 많이 줘가지고 우리 서민과 청년들이 좀 싼 값에 들어가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죠. 여러분 백현동 아시죠? 저 산속에 자연 녹지 저거를 4단계 상향을 시켜가지고 준 주거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1230세대를 짓게 특혜를 줬습니다. 그거 중간에 알선한 브로카도 자기 옛날 변호사 사무장이고 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개발업자가 수천억 챙겼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 1230세대가 전부 임대주택 짓기로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0%만 임대주택 짓고 90%는 분양주택 지어서 팔아가지고 돈 벌라고 재승인해 줬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기본주택이라고 임대주택 100만 채 지어서 서민과 청년들한테 헐값에 싼 값에 살게 한다고 하는 이 공약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 서민들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수십 건의 비리가 다 업자들한테 수백억 수천억씩 이익을 특혜를 줬습니다. 그 업자가 그거 혼자 먹었겠습니까? 그거 먹을 수 없잖아요 혼자. 아니 소고기도 한 근이나 초밥도 한 2인분 정도나 혼자 먹지 저 100근 1000근을 어떻게 혼자 먹습니까? 이거 정권 바뀌면 이 1조 가까이 챙긴 돈 어느 사람 주머니로 흘러갔는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검찰이
수사 안 하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 안 하고 다 덮었어요. 그런데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저런 사람 대통령 후보로 뽑은 저 당은 깨끗하고 청렴한 당입니까? 원래 약점 많고 부패한 사람은 부패한 사람 좋아합니다. 부패한 사람은 청렴한 사람 아주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걸 주도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주 집단적으로 조직적으로 썩은 인물들입니다. 아니 깨끗하고 청렴한 사람이 저런 부정부패 몸통을 후보로 올릴 수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들이 5년 동안 주구장창 이 정권 다 망가뜨리고 국정농단 해먹고 선거 열흘 앞두고 정치교체 한다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죠? 아니 그것도 사심 없고 청렴한 사람이 정치교체를 주도하는 거지 다 썩은 인간들이 어떻게 정치교체합니까? 이거 아주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노동자의 한 4% 5%밖에 안 되는 강성 노조가 대변하는 이 노동자들, 이 임금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좋은 여건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조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주 초갑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4% 노조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96%의 힘없는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노동자, 임금 근로자들은 먹고 살기 바쁘고 월급도 적고 하니까 정치에 관심 가질 겨를이 없습니다. 이 4%의 강성 노조는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로서 민주당과 정치 동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한 20명 광화문에서 시위하면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막 잡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수천 명씩 모여서 시위해도 정부가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파리바게뜨 운전기사가 그 샌드위치 날랐다고 트럭 세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린치해도 처벌 안 합니다. 완전히 취해법권입니다, 이 강성노조가. 그러니까 우리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나갑니다. 이 엉터리 정부, 이런 강성노조하고 싸우기 싫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나갑니다. 우리 일자리는 그럼 누가 챙깁니까? 우리가 노동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해 주려면 노동자의 일터인 그 기업도 안전하고 원만하게 굴러가고 성장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또 근로 조건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마치 무슨 노동자 정권인 것처럼 기업하는 사람 다 도둑놈 취급하고 결국은 자기네들하고 철석동맹 맺은 이 전희대 편만 드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집니까? 이 사람들 일자리 만든다고 박근혜 정권 때보다 500조를 더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주 36시간 이상 비교적 괜찮은 일자리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아니,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듭니까? 기업이 투자하고 싶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자리 만들어주는 기업인 얻고 다니겠습니다. 해외에 나간 공장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그런 기업이 있으면은 규제 풀어주고 세금 깎아주고 업고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민주당 정권이 한 짓을 얘기하려면은 밤새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권력에 대한 아주 이권에 대한 집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또 이 친여 언론 매체들 동원해서 가진 거짓, 공작, 반복, 세뇌, 선동 이런 거 엄청나게 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자세한 얘기하면 반만만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시대착오적인 이런 운동권 이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정치권 주변을 맴돌면서 벼슬자리와 이권에 집착한 사람들, 그 정체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줘도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가차없이 실행합니다.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자기들 정치적으로 불리한 건 절대 안 합니다.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고 탐욕스럽고 나쁜 사람들이 선량하고 양심적인 사람 괴롭히고 내쫓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선량한 정치인들이 길을 못 펴니다. 대들면 쫓아냅니다. 공천 안 주고. 여러분, 우리 민주당도 살려야 됩니다. 김대중의 민주당, 이 노무현의 민주당, 그 DNA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과 또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 이루고 경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철진한 운동권 이념의 이 억지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국민 모두가 서로 공감하는 상식에 따라서 이 나라가 굴러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선거는 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닙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의 상식과 저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 세력과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상식이 사느냐 죽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계속 숨 쉴 수 있느냐 사라지느냐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오로지 국민 이익만 생각하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응원의 함성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뜨겁게 만날 수 있게 질서를 유지해준 우리 경찰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통합의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